8. 5월도 이미 다가고 만사가 이럭저럭 얼마간 정비되었을 무렵 돌리는 자기 편지에 대한 남편의 회답을 받았다. 일전에 그 여자는 이곳 농촌의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에 대하여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 회답에서 남편은 모든 것에 미처 궁리가 미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한편 이제 기회가 생기는 차제로 곧 내려오겠노라고 써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를 않아 6월 초순까지 돌리는 시골에서 외로이 혼자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 빼드로제 주간의 일요일에 돌리는 성찬을 받으러 자기 아이들을 모두 기도회에 데리고 갔다. 돌리는 동생이나 모친이나 동무들을 상대로 흉금을 털어놓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는 가끔 종교에 대한 자기 자유사상으로서 듣는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그에게는 환생, 일부 종교에서 죽은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 동물, 식물로 옮겨간다고 믿는 것이라는 일종의 독특한 신앙이 있어 그것을 굳게 믿었으며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그는 단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의 일체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그의 아이들이 1년 가까이나 성찬예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있던 터여서 이제 마트료나 필리모브나의 전적인 찬성과 동감을 얻어 이 여름에 그 일을 해치우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돌리는 며칠 전부터 벌써 여러 아이들의 옷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두고 궁리를 하였다. 옷가지들은 새로 짓기도 하고 낡은 것을 뜯어고치기도 하고 덜어는 빨기도 하였으며 콘솔과 주름을 뜯어 늙고 단추를 달고 리봉을 만들고 하였다.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가 맡아서 지은 따녀의 우옷 한 가지만도 여간 돌리의 속을 태우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국 여자는 옷을 멋지게 다시 고친다는 것이 그만 품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팔소매를 너무 끌어내려 하마터면 옷을 아주 버릴 뻔하였다. 그것은 어찌나 따녀의 어깨 쪽지를 그려주는지 겉에서 보기가 답답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마트리오나 필리모브나가 마침 좋은 궁량을 내어 삼각천을 받치고 뺄레링가 어깨 쪽지까지 기시 내려오는 여자 짧은 망토를 만들었다. 그의 일은 바로잡혔으나 그래도 영국 여자와는 거의나 옥신각신 말다툼이 벌어질 뻔하였다. 그렇건만 어쨌든 이튿날 아침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어 9시 그때까지 기다려 기도회를 시작해달라고 미리 신부에게 부탁해둔 시각 이 가까워오자 각양각색으로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기쁨에 넘친 빛나는 얼굴로 집 현관 앞에 멈춰선 사륜마차 곁에서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마차에는 성미 사나운 검둥이 대신에 마트리오나 필리모브나의 주선으로 마름내 밤생 말을 일려다 메웠다. 이윽고 자기의 몸치장을 돌보느라 한 걸음씩 뒤떨어졌던 돌리도 새하얀 모슬인 옷을 차려입고 마차를 타러 거기 나왔다. 돌리는 세심한 주위를 돌려 머리를 빗어 올리고 옷을 차리면서 새삼스레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었다. 기왕에는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즉 될수록 아름답게 보이고 남의 눈에 들려고 옷차림에 머리를 썼었다. 그 후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을 단장하는 것이 차츰 불쾌하여졌다. 자기 용모가 볼품없이 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그는 다시금 흡족한 마음으로 치장을 하며 일종의 흥분까지 느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미를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들 사랑스런 어린애의 어머니로서 전반적인 아름다운 인상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한 가지 염원에서 자신의 치장에 머리를 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는 스스로 만족함을 느꼈다. 그는 퍼그나 아름다웠다. 그것은 기왕 무도회 같은 데 나다닐 때 바라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즘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이었다. 교회에는 농군들과 하인들, 그들의 아낙네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돌리는 자기 아이들과 자기에게로 여러 사람들의 황홀한 눈길이 쏠리는 것을 보았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사실 아이들은 가시각색으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품이 보는 눈에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별로 바스락거리는 일도 없이 몸을 아주 얌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무척 사랑스러웠다. 하기는 알료샤란 놈이 바로 서 있지를 않고 자꾸만 고개를 돌려 제 자켓트 뒷모습을 바라보려고 꼬무락거리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그애 역시 대단히 귀여워 보였다. 또 따냐는 마치 어른처럼 의젓하게 서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었다. 그리고 그중 나어린 계집애 릴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사뭇 놀라운 듯 눈을 동그랗게 뜬 천진난만한 표정이 더없이 사랑스러운데 더욱이나 성찬을 받으면서 그 어린 것이 조금만 더 주어요, 네? 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누구나 새어나오는 미소를 누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들은 무엇인가 엄숙한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음인지 모두 아주 얌전하게 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만사는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점심 식사 때에 그리샤가 점잖지 못하게 휘파람을 불고 게다가 또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탓으로 케이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돌리가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이런 즐거운 날에 아이들에게 벌을 주도록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가정교사의 처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그리샤에게만은 케이키를 주지 않기로 한 영국 여자의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온 집안의 즐거운 분위기를 얼마간 흐리게 하였다. 그리샤는 니콜렌과도 회파름을 불었는데 그에겐 벌을 안 주고 왜 자기만 주느냐. 자기는 케이크를 못 먹어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다만 불공평한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해 그런다고 하소연을 하며 울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애처로운 일이었다. 그래 돌리는 영국 여자와 상론하여 그리샤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고 가정교사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도중에 광실을 지나가던 돌리는 그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는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감격하여 자기 임의대로 곧 죄지은 어린애를 용서해주고 말았다. 벌을 받은 그리샤는 광실의 한쪽 구석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곁에는 따냐가 접시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따냐는 제 몫에 차려진 케이키를 자기 방에 가지고 가서 인형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느라 핑계를 대어 영국 여자의 허락을 받고는 자기 방으로 갈 대신 광실의 동생한테로 몰래 그것을 가져온 것이었다. 자기가 받는 벌이 불공평하다고 아직 눈물을 삼키면서 그리샤는 누나가 가져온 케이키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누나도 먹어. 우리 같이 먹자고. 같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따냐는 애초에는 오직 동생 그리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작용하였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도 눈물이 글썽하여 동생의 말대로 사양 않고 한 조각을 받아먹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 표정으로 자기들의 소행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 남매는 불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두 벌이 볼록하도록 케이키들을 한 입씩 문 채 웃음 어린 입술을 손으로 마구 문질러 기쁨에 빛나는 얼굴에다 눈물과 짬으로 온통 광대를 그리고 말았다. 에그머니나. 새하얀 새옷들이 무슨 꼴이 되니 따냐야. 그리샤야. 새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눈물 어린 그 얼굴에는 행복한 환희의 미소가 넘치는 것이었다. 새옷들을 모두 벗기고 계집 애들에게는 막저고리를, 사내 애들에게는 낡은 자켓을 갈아입히도록 분부한 후 목욕도 할 겸 버섯을 따러 가겠으니 마차를 준비하려고 일렀다. 마름에게는 좀 안 됐지만 이번에도 밤색 말을 메우기로 하였다. 그러자 애들 방에서는 떠들썩 기쁨의 환성이 올라 목욕장으로 마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칠 줄을 몰랐다. 버섯은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많이 땄다.
나어린 릴리도 본나무 버섯을 찾아내었다. 전에는 미스 훌리가 버섯을 발견해서는 그에게 가르쳐주곤 하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의 자신이 큼직한 본나무 버섯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의 일동은 릴리가 큰 버섯을 찾아냈어요 하고 저마다 벅작 환호를 울리었다. 이윽고 일동은 강가로 마차를 몰아 본나무 그물에 말을 멈추고 모두 목욕장으로 갔다. 마부인 째렌찌는 쉬파리 떼를 쫓느라 마구거리를 휘두르는 말을 나무 밑둥에 비끄러매 놓고는 풀을 밟아서 반반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본나무 그늘에 벌렁 드러누워 눕거리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자 목욕장으로부터 잠시도 그칠 사이 없이 어린애들의 깨드득거리며 외치는 흥겨운 소리가 그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6이나 되는 애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장난질을 못하도록 제지하기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고 또한 올망졸망한 여러 애들의 그 숱한 양말이며 바지며 구두며를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가 서로 헛갈리지 않게 찾아 신기며 옷걸음이나 단추를 풀어주고 끌어주고 다시 매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허란 일이 아니었지만 그 자신 언제나 목욕을 즐겨하였고 그 아이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돌리에게는 이렇게 어린애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더는 없었다. 애들의 포동포동 살이 오른 조그마한 발을 붙들어 하나하나 양말을 신겨주고 발가벗은 조그마한 몸뚱이들을 품에 꼭 껴안아 물속에 잠그며 애들의 즐거운 외침소리나 저기 겁을 먹은 고함소리를 듣고 즐겁한 듯 눈이 동그래져서 숨을 헐떡거렸다. 그리고는 망탕 물장구를 치는 자기의 어린 천사들의 흥겨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커다란 만족이었다. 애들의 절반은 이미 옷을 다 입었는데 울긋불긋 화려한 옷차림으로 산나물을 캐러 갔다 오는 길인 아낙네들이 한패 목욕장으로 가까이 오더니 주춤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마트료나 필리모노브나는 물속에 떨어뜨려 적셔버린 수건과 샷질을 말리워야겠으니 좀 거들어달라고 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돌리는 그 아낙네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말을 하게 되었다. 그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입을 손으로 가리우고 그저 킥킥거릴 뿐 이쪽에 묻는 말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더니 곧 대담해져서 이야기들을 곧잘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 어린애들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돌리는 무척 마음이 대견하여졌다. 아이 저런 예쁘기도 해라. 살결이 설탕가루처럼 희구나 하고 한 여인이 황홀한 눈으로 따냐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근데 참 파리하긴. 그래 병을 앓고 나서 그렇다오. 아니 저런 조개 다 미역을 감다니. 다른 아낙네가 젖먹이 애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아니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됐다오 하고 잠옷 자랑찬 마음으로 돌리는 한 여인의 묻는 말에 대답하였다. 야 그런데 벌써 집에도 어린애가 있어. 4이나 되던 건데 둘만 남았사와요. 사내애하고 계집애하고 아래 계집애녀는 지난 사육제에 젖을 뗐었죠. 난지 얼마나 됐소? 1년 좀 더 됐습니다. 왜 그렇게 젖을 오래 먹였소? 우리네야 법이 그렇습죠. 제계기 종교에서 육식을 금하는 정진기간을 3번 치르고 젖을 떼야 한다고. 이렇듯 해사는 어떻게 했는가? 무슨 병이 났던가? 남편은 어디 있는가? 자주 집에 들리기는 하는가? 등등 돌리에게 있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벌어졌다. 돌리는 이 아낙네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들과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가 있었고 자기와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공통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유쾌한 것은 그 아낙네들이 무엇보다도 특히 자기에게 어린애가 많고 그것도 모두 끌날같이 훌륭한 애들임에 저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눈치를 똑똑히 본 그 사실이었다. 아낙네들은 또한 돌리를 한바탕 웃기는 동시에 영국 여자를 몹시 노엽게 하였다. 그로서는 딱히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바로 가정교사인 여자 자신이 일동의 웃음을 자아낼 원인으로 되었다. 젊은 아낙네들 폐에 한 여인이 맨 나중으로 옷을 입고 있는 영국 여자를 바라보고 섰다가 치마를 3개째나 받쳐 입는 것을 보고
그만 참다 못해 에구 저런 치마를 입고 또 입고 저러다간 해 저물 때까지 입어도 다 못 다 입겠네 하고 불쑥 한마디 하는 바람에 모두 와그르르 웃음보를 터뜨렸던 것이다.